안녕하세요, 순비제입니다. 오늘은 오이, 고추, 가지, 대파, 그다음에 당근, 옥수수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텃밭입니다. 자, 오늘은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오이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오이가 진짜 땅에 붙을 만큼 요만했던 오이가 지금 최소한 2배 이상 아니면 3배 정도 커진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너무 작죠. 그 오이들이 지금 정말 보시면은 정말 이 수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완전히 다른 오이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수세도 너무 좋고 줄기도 잘 나와주고 있고 잎도 파릇파릇하니 건강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 제가 요 막걸리 액비 2번 요 뿌리 사이에 충분히 넉넉하게 뿌려 주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요 물과 함께 요 막걸리 액비를 여기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종을 심고 나서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이 부족하고 제대로 뿌리가 활착하지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면은 작물들은 비실비실 하다가 병이 걸려 죽곤 합니다. 즉 얘네들이 제대로 뿌리를 뻗고 세력을 왕성하게 키워야지 아무래도 병해충이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막걸리 액비 뿌린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는 한번 다시 요 액비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막걸리입니다. 생유산균 막걸리예요. 제가 마트에서 사온 건데요. 요런 막걸리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다른 요구르트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지만 막걸리가 제일 좋습니다. 막걸리는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작물들이 비실비실하고 잘 자라지 못할 때 특히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를 이제 액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막걸리 자체를 뿌려주시면은 얘들이 희한하게도 그 세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막걸리만 주시게 되면은 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다 비료랑 설탕이랑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고 발효를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양질의 아주 좋은 그런 액비가 되게 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집에 막걸리 드시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설탕, 그 다음에 복합비료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복합비료를 이용하셔서 이 막걸리 액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막걸리 액비를 요 작물 사이에 뿌리 주변에다가 이렇게 넉넉히 한 요거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뿌려주세요. 한 3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면은 확실하게 작물이 자라는 게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2번을 해줬는데 이런 작물뿐만 아니라 이런 고추에도 마찬가지로 막걸리 액비를 수시로 만들어서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과일이 크고 작물이 파릇파릇해지고 잘 자라주게 됩니다. 막걸리 액비를 주시게 되면 그 효과는 첫 번째는 발근입니다. 그리고 활력을 다시 되찾고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주게 되면은 여기는 미생물이 만든 처음에는 질소인산가리 이런 비료가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 막걸리가 이게 발효를 시키면서 더 좋은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물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 액비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약해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비료를 잘못 주시게 되면은 작물 옆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게 닿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비료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액비를 만들어서 그대로 요 원액을 뿌려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쌀뜨물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 복합 비료나 아니면은 칼슘 비료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리 여기다 복합 비료랑 설탕 이런 아니면 미량 요소 같은 것을 넣어 두시고 여기다가 물만 좀 부어 주시고 막걸리만 여기다 한 반 컵 정도만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막걸리 액비가 금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고요. 작물이 자라는 게 틀립니다. 만약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하신다면은 요거 딱 2번만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이렇게 뿌려줘 보세요. 그럼 물도 부족한 물도 공급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물이 자라는 게 틀립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제가 비실비실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제가 그 전에 심어 놓은 건데 막걸리 액비를 중간에 요 사이사이에 뿌려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꽃이 피고 곧 착과가 돼서 맛있는 오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페트병만 잘 꼽아 주시면은 되고요. 특히 이 오이 같은 경우에 착과되면은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이가 아주 잘 크고요. 그 다음에 쓰지 않고 아주 달고 맛있는 아삭아삭한
맛있는 그런 오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세요. 오이를 추비로 막걸리 액비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었거든요. 예,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 요 액비는 요 2리터짜리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요 요소수통 10리터짜리로 대용량으로 요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들 필요도 없고, 요거의 5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조그만 텃밭에도 이건 너무 적잖아요. 예, 요소수통 주유소에서 아니면 요소수 넣고 요것을 잘 씻어서, 예, 요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용량을 크게 아주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는, 예, 유산균 막걸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예, 유산균이 없는, 예, 발효가 안 되는 막걸리는 안 되고요. 예, 유산균 막걸리를 준비해 주시고 물을 10리터를 예, 부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좀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 2리터 기준으로 요 한 수저 정도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한 5수저 정도, 예, 50g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좀 물을 혼용을 해서 좀 연하게, 좀 진하게 만들어서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의 2배 정도 해서, 예, 넣으셔서, 예, 만들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5개, 둘, 셋, 넷, 5.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 사용하는 비료는 바로 복합비료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비료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화학, 뭐 붕소, 모든 미량 요소까지 다 들어간, 예,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맘때 올인이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는데요. 예, 물에 100% 완전히 남김없이 잘 녹기 때문에, 예, 다른 거 뭐 마그네슘이나 뭐 미량 요소, 예,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비료들 많잖아요. 예, 이런 비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도 뭐 칼슘이나 붕사를, 예, 추가로 주고 싶다. 예, 고추는 칼슘 붕사가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붕사가 들어간 뭐 이런 보락스 그린이나 아니면 두배역 칼봉, 예,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예, 별도로 칼슘제는 따로 만들어 주셔서 별도로 뿌려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칼슘이 작물 뭐 이런 다른 비료들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별도로 중간중간에 뿌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넣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설탕, 예, 2컵. 1컵. 뭐 요거는, 예, 갈색 설탕입니다. 좀 더 달콤하더라고요. 예,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막걸리, 예, 유산균 막걸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향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2컵. 자, 이거 2컵. 예, 다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넣고, 예, 뚜껑을 우선은 닫아주세요. 중간에 이게 발효를 하게 되면은 요게 빵빵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 보시고 요거 에어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펑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넣어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흔들어 주세요. 밑에 있는 비료가 잘 녹도록, 설탕이랑 막걸리가 잘 섞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게 확대의 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요 막걸리를 그냥 요 원액을 자체로 이렇게 주셔도 작물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비싸잖아요. 예, 요런 비싼 것을 다 넣게 되면은, 예, 좀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소량 넣고, 그 다음에 비료 넣고, 설탕 넣고, 예, 설탕의 역할은 요 막걸리에 들어있는 미생물, 유산균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입니다. 예, 먹이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료 또한, 예, 미생물의 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설탕과, 예, 이 복합 비료가 녹아서 이 미생물이 먹어서, 예, 발효가 나중에 되게 되는데, 예, 그 발효가 되면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생물의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질소, 일산, 가리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발효가 다 끝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작물에게 흡수가 잘 되고요. 여기 또한 그 처음에 있던 그런 영양분 그 이상으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수많은 영양분이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확실히 작물이 자라는 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약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원액을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예, 그거를 이제 원액을 뿌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아껴서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물조로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액을, 예, 넣으셔서 뭐 2배나 5배 정도를 해갖고, 예, 물 주듯이, 예, 물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작물 중간에 이렇게 비닐 벌려서 주시던가, 아니면 페트병을 묻어서, 예, 뿌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 비료를 계량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설탕도 넣어주시고, 예, 마지막에 요 막걸리랑
예, 여기 막걸리 반잔이랑 그다음에 물만 여기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80% 정도 물을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것을 이제 잘만 섞어주시면은, 요거 페트병만 몇 개만 준비해 주시면은 따로 뭐 비료를 가지고 와서 혼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시면은 몇 개고 이제 수시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페트병을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액비입니다. 요것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탄산이 아주 그냥 끝내주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물조류에 이렇게 넣어서 1대1이나 1대5로 해주셔도 되고, 원액을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작물과 작물 사이에 이렇게 충분히 물 주듯이 요 사이에 이렇게 벌려서 뿌려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비닐에 안에다가 충분히 물이, 이 액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은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루하루 자라는 게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페트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건 칼슘이랑 붕사입니다. 칼슘과 붕사가 필요하죠.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줄 것입니다.